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전문가 베니아입니다. 30대 중후반이고요. 투자금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100배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투자 건수는 50건 이상이고요. 전공매로 사실 시작을 했고 일반 매수, 청약 다양하게 투자를 했고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게 경매로 월세 300 만들기가 약간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약간 규제가 지금과 같지 않아서 취득세 규제도 없었고 대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1억짜리 빌라를 받아도 8천 대출 받아가지고 2천에 50 세팅을 하면 내가 거의 무피의 월세 한 2, 30만 원 남는 이런 투자가 됐는데, 그러면 나는 그렇게 투자를 1,000만 원 싸게 사서 그렇게 뭐 30만 원짜리 순이익이 남는 거를 한 10개, 100개 하면 나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희망회로를 갖고 부동산을 처음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시세 차익이 경매 물건들은 물론 오르는 것도 있지만 못난이 물건이 경매에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네, 왜냐면은 이 경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내 근저당을 상환하지 못해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근저당을 말소시키기 위해서 먼저 금매로 내놓거든요. 근데 내놨는데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니까 은행이 그거를 경매를 넘겨버리는 거죠. 그 말은 물건이 못 나일 확률이 높다. 나홀록이거나 어디 어떤 하자가 있거나.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물건들을 받았을 때는 시세 그래프가 좀 더디게 올라가는 확률이 전 높다는 걸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제가 경공매로 상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상가 자체가 관리가 안 된 거예요. 항상 그 경공매에 시달리니까. 그래서 여름철에 누수가 이제 발생하면서 세입자의 컴플레인 들어왔고, 제 이제 임대인의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고,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래서 내가 싸게 사더라도 생각하지 못할 부대 비용이 나갈 수 있다. 네, 경매라는 것이 내가 임장이라면 시간을 내서 그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치열하잖아요. 생각보다 싸게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그냥 내가 급급매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도 해요. 물론 잘 받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일반 물건을 타이밍 좋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더 이득이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축이라는 것이 올라가는 폭이 워낙 큰 것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경매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저도 경매를 하지만 장밋빛만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다양한 상품 중에서 신축일 될 분양권은 그래도 항상 안전마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누구나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뭐 집값은 사실 떨어지지만 이 집값이 그렇다고 계속 무한대로 바닥까지 떨어지진 않고 어느 정도 하방 지지할 수 있는 어느 선에 도달할 거란 말이죠. 최근에 제가 그냥 길을 걷다가 이제 붕어빵 가게가 있어서 사러 갔더니 1,000원에 2개를 주더라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줬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은 즉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면 자산으로 바꾸는 게 사실 맞긴 맞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고 해서 계속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량 자산으로 물물 교환하는 게 사실 저는 맞다고는 봐요. 근데 거기에 합당한 것은 사실은 구축보다는 신축이 맞긴 맞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간의 분양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건설사가 계속 밀어내기 분양을 해서 입주장이 이제 도래한 단지들이 많고, 기준점이 이제 구축이 됐죠. 네. 입주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낮아졌는데 그 입주 물량이 해소가 되면 다시 이제 기준점이 저는 신축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집값 하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 완화를 대책을 좀 더 내놓을 거니까, 그럼 이제 신축 아파트 주인들이 입주장이 끝나고 나면 급할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억에 내놓던 걸 뭐 7, 8억에 내놓고, 그러면 이제 신축 원하는 사람들은 그 신축을 얻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신축은 다시 힘을 받고 올라갈 상품이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신축을 하는 것은 항상 옳다라고 봐요. 입지와 상품 좋다라고 합니다. 딱 불과 1년 전만 해도 청약 경쟁률을 보면 한 정말 몇백 대 1, 몇천 대 1 이렇게 막 나와 있어서 청약을 넣고 싶어도 너무 경쟁률이 세니까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그냥 일반 매수를 했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요즘에는 청약 경쟁률이 뭐 지역마다는 다르지만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고 서울에서도 약간 일부 미분양 세대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저가점자라면 청약으로 당첨받거나 프리미엄 주고 살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적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속하거든요. 왜냐하면 호갱노노라는 사이트에서 몇 번 눌러보면 보통 갭 투자한다라고 하잖아요.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에 갭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억 단위 필요하거든요. 정말 이제 광역시가 아닌 지방에 가면은 뭐 5천 미만의 갭의 물건을 살 수도 있지만 웬만한 지역은 정말 취등록세 포함하면 1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분양권은 계약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 5천만 원 전후로도 신축 아파트가 될 물건을 살 수 있고, 요즘에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 이자잖아요.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분양권은 이자 후불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물건이 시세가 오를 거거나 아니면 내가 좀 싸게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좀 부담이 덜하기도 하죠. 그래서 소액으로 살 수 있고 3년 후에 새 집이 될 물건을 지금 가격에 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금 측면이나 신축이 될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청약을 일단은 뽀개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 뭐 공부를 하는 습관이 아니면 그 습득력은 20대가 확실히 더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청약 책도 있고요. 청약 강의도 있고 그런 청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청약으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 중에도 뭐 25살도 있고 20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당첨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20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생애 최초 특별금이라는 게 있고요. 1인 세대도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 내가 돈이 없어 라고 하면은 사전 청약이라는 걸 하면 돼요. 사전 청약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본 청약 이전에 한 2, 3년 전에 하는 게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데, 사전 청약은 청약금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내가 그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고, 이제 2, 3년 후에 본 청약 시점에 그때서야 이제 계약금을 넘으면 되니까 오히려 돈이 없을수록 사전 청약이라는 것도 잘 활용하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 청약이라는 게 서울에서 그간에는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이 바뀌는 정권에서는 1인 세대도 추첨제 비율을 이제 높이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내가 1인 세대 무주택자라는 것만으로도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좀 시간은 지났지만 연예인 이시연 씨도 그냥 혼자 살고 나 혼자 사는데 빌라에서 혼자 살다가 그냥 친구가 청약 통장 있으면 넣어봐라라고 해서 넣은 곳이 당첨이 됐고 거기가 한 10억 이상 차익이 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서울이 규제를 하면서 추첨제가 이제 좀 사라진 건데 다시 이제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1인 세대라면 생애 최초 특별연금이나 중소기업 특별연금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당첨 확률은 매우 높고, 실제로 그렇게 해도 현 시점에서 당첨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난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안 돼 라고 하면은 사실 일반 매수도 적극 고려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청약이라는 게 사실 단지가 나와야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도 공부하시고 도전하시고 일반 매수도 하시는 그 투트랙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 신용대출이 또 되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은 또 내가 쓰지 않는 이상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러다 갖고 있다가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은 그거를 3천만 원을 다시 실행시켜가지고 쓰면 되니까 내가 계약금 치를 돈만 있다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생하는 이자를 많은 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워 하는데, 사실 커피 몇 잔만 좀 줄이고 내가 좀 지출만 좀 줄이면 충분히 저는 이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가는 이자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만큼 내가 억 단위로 사면 사실 그거 이상으로 남는 어떻게 보면 그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된다. 네.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 장을 바라보면 위기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하나의 기회이지 않을까? 네. 이런 장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공부로 극복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양권이라는 거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그 당첨된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가지고 내가 청약 자격이 되면 어떤 아파트 청약 단지에 넣는 거죠. 청약 신청을. 그러면은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고 당첨이 되면 내가 그 계약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의 10% 계약금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3억이다라고 하면은 분양가의 10%인 3천만 원을 내면 내가 그 분양권, 그 계약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새 아파트가 입주할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중도금 대출이라는 걸 받아요. 중도금 대출을 받고 내가 입주할 때쯤엔 잔금 대출을 받거나 또는 뭐 전세를 둬서 부족한 돈을 메꾸죠. 그러면 이제 3년 후에는 그 아파트를 등기를 치면서 취득록세를 내면서 등기를 치면서 실질적으로 그 새 집의 권리를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절차로 아파트 청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이 없으니까 나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시장에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하냐라고 보면은 수도권에도 5천만 원 미만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근에